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8월 30일 금요일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자, 결국에는 엔비디아는 아쉽지만 6% 급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장에서 시간 외 8%까지 빠졌었죠. 그에 비하면 오늘 개장 상황 때까지는 좀 괜찮았거든요. 뭐 3%까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부담감을 좀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추가 하락이 발생하면서 6%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엔비디아만 빼놓고 보면 시장 굉장히 괜찮습니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요. 종목들의 어떤 흐름이나 섹터의 확장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볼만한 그런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 마무리하고요. 뭐 엔비디아는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럼 다음에 또 어느 쪽을 좀 봐야 될지 그 부분들을 한번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뉴욕 시작합니다. 자, 마감 상황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3대 지수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0.59%나 올랐고요. 41,335포인트 또다시 사상 최고가 경신입니다. 뭐 이에 반해서 나스닥과 S&P 500이 약보합으로 마무리된 건 좀 아쉽지만 보시는 것처럼 낙폭이 크지 않았어요. 나스닥도 0.2%의 하락, 그리고 S&P 500은 뭐 거의 그냥 포인트만 일부 빠졌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6.38%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좋았고요. 특히 ARM 홀딩스가 5% 상승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락했다고 해서 반도체주를 다 끌고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그냥 엔비디아만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지 제가 잠시 후에 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애플이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AI의 대장 엔비디아 아니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아니고 애플이 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그 말에 어떤 의미가 좀 숨어 있을지 그 배경들 한번 오늘은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일단 엔비디아 좀 정리는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보기 싫고 머리 아프지만 오늘은 아쉽지만 영어를 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읽을 수 있는 키워드만 제가 몇 가지 좀 뽑아봤는데요. 엔비디아가 급락한 배경에 대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드릴 때 시간의 주가가 갑자기 하락으로 전환하고 폭락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그 블랙웰에 대해서 체크할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물론 블랙웰 때문도 맞습니다. 주가가 그때 반응했던 트리거가 맞으니까. 근데 시티그룹에서 보는 건 조금 다른 부분을 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그로스 마진 믹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마진이 좀 우려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배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H200 GPU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졌고, 그리고 H200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 HBM, 대한민국의 SK하이닉스가 납품하고 있는 그 HBM 비중이 좀 높아졌다는 걸 부담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메모리 가격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최근에 HBM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메모리 가격도 계속 반등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가 그걸 넣어서 H200을 빅테크들에게 파는 입장에서 약간 이제는 HBM 가격이 조금 부담인데, 물론 부담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가격 올라오는 게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확보하던 마진을 깎아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블랙웰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호퍼 사이즈보다 블랙웰로 가야 엔비디아가 훨씬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블랙웰이 밀렸고, 그래서 호퍼를 좀 더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HBM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엔비디아 마진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HBM 팔고 있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만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래서 상승세를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장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국내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포인트가 엔비디아만 빠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럼 엔비디아 보내줘야 되냐? 아닙니다. 월가에서
일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BS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Purchase Commitments와 Supply Obligation, 그러니까 구매한 그 계약한 지금 물량이 어느 정도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H200 없어서 못 산다고 아직까지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들어올 건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지금은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물론 볼러틀, 그러니까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 주가의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지금 80% 이상의 그 AI 산업의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고, 그리고 AI 얘기를 한 게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됐는데 한 3, 4년 정도는 더 AI가 더 갈 텐데, AI의 주도권을 확보할 텐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틀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던 시티그룹의 뭐 마진이 조금 깎인다? 이거는 충분히 또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 다음 장에 넘겨주시면요. 시장에서는 딱 이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과 같은 이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지만 않는다면 그거 결국에는 다 AI,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 사려고 캐펙스 투자하는 건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그런데 만약에 그게 깎여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 뭐 여기서는 20%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난 해까지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보여줬던 그런 주가 퍼포먼스를 기대하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박스권 매매에 조금 더 주력해야 하는 그런 종목이 됐다라고 오늘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차트 한번, 그래서 너무 헷갈려서 차트 한번 찾아봤는데 뭐 이렇다 할 지금 지지 구간이 좀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한 여기, 그리고 앞에 보면 한 여기 정도 지지를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좀 강하지 않죠. 좀 약해요. 지지 구간이. 그렇다는 점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과연 어디까지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언제 어떤 모멘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실적 발표가 끝난 상황에서 딱히 모멘텀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아래쪽도 열어놓고 위쪽은 크게 높여 잡지는 마시고 그 안에서 박스권 매매를 좀 주력하시는 그런 매매에 좀 능하신 분들이 엔비디아를 빠졌을 때 샀다가 뭐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는 게 앞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전망 조금 드립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고점이 저기라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높여가겠습니다만 그 속도는 이전에 비해서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빼고 시장은 다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제지표 두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시는 것처럼 살짝 내려왔습니다. 23만 1000건, 전주 대비해서 2000건 하락했고요. 뭐 예상치보다는 좀 높았다고 하지만 이게 경기 침체를 건드릴 만한 그런 트리거는 되지 않았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GDP 성장률도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3분기가 아니라 2분기의 확정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원래 기존에 2.8% 성장을 예상했는데 3%까지 훌륭한 그런 GDP 성장률이 나왔죠. 애틀랜타 여는 기준으로 다음 분기 3분기 GDP도 2% 성장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다시 한번 좀 깎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시장이 모두 엔비디아에 주목하는 동안 바뀐 게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을 한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원래 보시는 것처럼 연두색 단기금리, 2년물 국채금리가 검정색 10년물 국채금리 위쪽에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현상이 바뀌어버리면 뭐
쉽게 얘기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2년 6월부터 이런 현상이 확산이 되면서 경기 침체 언젠가 올 수 있다. 그런 데다가 뭐 샵룰이니 뭐 고용 침체니 이런 얘기하면서 그게 더 얹어졌었는데 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격차가 줄어들었고 다시 10년물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정배열로 돌아갔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 요소 많이 시장에서 지원하고 있구나. 경기 침체 오지 않는다 쪽으로 베팅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뭐가 될까? 역시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9월에도 또 매크로 변수가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다음 스테이지 보시는 것처럼 9월 FOMC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FOMC 날짜가 참 묘하더라고요. 9월 18일입니다. 근데 제가 날짜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추석 월화수 쉬고 오면 다음 날 목요일에 FOMC더라고요. 그래서 참 쉴 때 이게 쉬는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때까지 갈 길이 너무 멀잖아요. 그 전에 중간 보스 이 고용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될 거고요. 지금 시티그룹에서는 4.3%의 실업률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아마도 FOMC 연준은 50bp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긍정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침체라고 인식하면 부정적인 거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식하면 긍정적인 거겠죠. 어쨌든 지금 이미 4.3%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유지만 된다고 해도 B컷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9월 첫째 주 잘 한번 넘기고 FOMC까지 다음 달에도 열심히 좀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지금 S&P 500 차트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요 밑에 보시면 이게 RSI 지표거든요. 과매수, 과매도를 구분하는 건데 항상 이렇게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마다 RSI를 좀 건드리면서 약간은 조금 과매수까지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수급이 물밀듯이 들어왔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좀 약해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금리 인하를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9월 금리 인하가 되면 또 반대로 선반영으로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다 챙겨 놓으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른 특징주보다도 오늘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핀비즈 테이블에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만 빠졌다는 거죠. 이 외에 반도체주들 나름대로 좀 선전했고요. 그리고 빅테크주들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띈 건 역시나 애플이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죠. 시티그룹에서 AI의 대장은 엔비디아도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아니고 애플이 이제 탑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빅테크 중에 빠른 시일 내에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애플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It's Glow Time 9월 9일에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거기서 iOS 새로운 업데이트를 통해서 AI의 어떤 부분을 좀 건드리고 있는지 발전시키고 있는지 보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또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그 부품들을 주문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LG이노텍 주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덕분에 애플이 오름과 동시에 뭔가 좀 의미심장한 그런 뉴스가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픈AI가 1,000억 달러 펀딩을 받는다, 투자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 1,000억 달러 쉬운 돈이 아니죠. 근데 애플과 엔비디아가 들어간다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이 오픈AI의 펀딩에 이렇게 약간 경제가듯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뭔가 지금 실제로 시티그룹이 말한 것처럼 AI의 큰 축이 엔비디아를 대장으로 했던 축에서 약간 좀 옮겨가려나 그런 좀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기사까지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특징주 시간외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급등하고 있는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 AI 서버 매출이 긍정적이었다고 하면서 시간에 강세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AI, 엔비디아 좀 꺾였다고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어제도 드렸죠. 다음 장 마지막으로 넘겨주시면 소비주는 조금 약합니다. 근데 조금 깜짝 놀란 게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 시간의 주가가 다시 급등으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올해 가이던스를 꺾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이유 참 모르겠습니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울타뷰티는 하락입니다. 최근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CEO가 울타뷰티 매수했다고 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하락하는 걸 봤을 때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살짝은 조금 꺾일 수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이어서 조은주 캐스터와 함께 시황 브리핑 함께합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5원 내린 1,332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장중에 1,320원대까지 하락했지만 미국 2분기 GDP가 좋게 나오면서 30원대 초중반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표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먼저 GDP는 전기 대비 연율 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요. 이러한 지표는 앞서 발표된 속보치보다 2.8%보다 상향 조정된 모습입니다. 또 한 주간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직전주 대비 2,000명 정도 감소했는데 이러한 지표들로 미국의 경제가 견조함 나타내면서 최근에 달러와 약세 보였던 게 되돌려지면서 어제 간밤 약간의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요. 3.8% 내외로 움직이면서 안정세 보였는데요.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정말 가파르게 하락했었죠. 그러면서 연준은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더 많이 인하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우세했는데요. 2분기 미국 성장률이 오히려 개선되면서 이러한 주장도 힘을 잃었고요. 9월에 있을 연준 금리 인하에 있어서 빅컷을 단행한 명분 약해지면서 간밤 국채 금리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한번 보시면요. 2% 넘는 상승 보였습니다. 76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 감소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공급 위험이 생겼고요. 이라크는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을 감소하겠다라는 계획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유가를 지지했고 또 경제 지표로도 원유 수요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유가는 다시금 상승세 보였는데요. 천연가스도 함께 급등했고요. 이어서 금값도 한번 보시면요. 지속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2,550달러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은도 함께 상승 마감했고 금속 선물 시장에서 구리와 알루미늄 그리고 납만 하락 마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황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